어제 뭐 오셨어요? 오늘은 이벤트가 있어요. KBS 홍김동전 굿즈인데요. 이번에 1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텀블러입니다. 여기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림, 이거 홍김동전 팬께서 프로그램에 선물하셨다고 합니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무리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작은 선물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오늘 주제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이에요. 드라마가 작가의 예술이라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PD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료라 할지라도 PD의 시선, 관심도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편집이라는 게 일종의 요리니까요. 그 손맛에 따라서 재료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좋은 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방송된 그 점입 가경이었던 울화를 부르는 몇몇 그 선을 넘는 장면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선 지난 7월 31일 TVN 스토리 회장님네 사람들의 조용남 씨가 출연했어요. 조용남 씨를 누가 불렀을까요? 대장격인 김수미 씨가 불렀겠죠. 중간에 김수미 씨가 이제 언니 얘기하지 마 이렇게 입단속을 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습니까? 그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2021년 4월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조용남 씨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시상식 2달 뒤인 6월 KBS 살림하는 남자들을 시작으로 MBN 신과 안판 그리고 SBS 미운 우리 새끼에는 김수미 씨하고 한 번, 이효진 씨하고 2번 수차례 출연했고요. 올 3월에 채널A 금쪽 상담소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분 얘기 징글징글하게 우리고 또 우리고요. 그리고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 김수미 씨가 진중권 씨에게 부탁해서 옹호글이 나왔다는 얘기, 도대체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김수미 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 도움을 준 터라 그래서 은혜를 갚고자 이번에 회장님네 사람들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김용건 씨, 이분 역시 어른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싶지 않고요. 본인이 입이 무겁다고 자랑을 하시던데 방송에서 웬 주책이시랍니까? 주책이라면 빠지지 않는 조용남 씨, 그날 그 막내 조하나 씨가 예쁘다면서 자신이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살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주절주절 하던데 이건 부른 제작진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 30일 일요일 저녁이죠. KBS 사장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중식 요리사 이연복 씨가 자신의 동생이 경영하는 식당을 소개했어요. 사위, 아들, 제자로 부족했는지 이제 동생까지 등장을 시키네요. 문제는 내용이에요. 이연복 씨 개인 방송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스텝 수십 명을 동원해서 이런 걸 찍나요? 그리고 몇 시간 뒤죠. KBS 걸어서 환장 속으로에서는 박나래 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분들을 모시고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그 오드리 헵번 룩이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들에게 흰 블라우스,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이게 뿌띠 스카프를 매드렸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무슨 마치 그 북한의 그 퍼포먼스 의상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찌는 듯한 무더위에 낭만이라면서 꽃다발을 하나씩 사서 안겨드리더라고요. 그 와중에 어머님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꽃집 사장님에게 반하는 설정을 넣지를 않나. 압권이었던 것은 박나래 씨가 줄 서는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서 피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데 그걸 드시면서 박나래 씨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나라 피자가 더 낫다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앞세우는 말이 있죠. 내가 솔직해서. 아니죠. 배려가 없고 무례한 겁니다. 이게 다 한 주일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며칠간 벌어진 일이에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요즘 볼 게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거참 까다롭게 구네. 그러는 너는 뭘 좋아하는데 이러는 분이 계시려나요? 제가 어떤 스타일의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느냐 하면요. 언젠가 예능도 이렇게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감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재미와 감동이 있고 유익하고 울림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
한편의 작품과도 같았던 예능은 2014년 2월에 방송된 KBS 1박 2일 서울 시간 여행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장난스레 웃고 떠드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양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단히 내용을 설명하자면 그날 멤버들에게 서울 곳곳에서 촬영을 하는 미션이 주어졌어요. 고 김주혁 씨는 명동성당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죠. 김주혁 씨 사진에 오버랩 되듯이 갑자기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김주혁 씨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1967년 초여름 명동성당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셨던 두 분. 김주혁 씨 어머니께서 너무나 소중해서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차태현 씨는 남산 팔각정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부모님이 신혼여행을 가신 곳이라고 합니다. 또 일찍이 타계하셨다는 김종민 씨 아버님 사진도 공개됐었죠. 각자의 아버님과 합성한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제작진이 선물했는데요. 어떠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는 출연진과 제작진, 시청자의 마음이 하나로 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또 그리고 시아버님이 생각나서 사진첩을 뒤적이면서 혼자 훌쩍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못 보신 분들은 이번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장소는 없다. 추억이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뿐. 그날 이런 자막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노트에 써두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 공감의 달인 유호진 PD의 감성이죠. 유호진 PD의 MBTI 아마 F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믿고 보는 PD들의 태반이 유호진 PD 밑에서 조연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매주 내보내는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진들이 거의 붙어서 살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서로 영향을 많이 받겠죠. 홍김동전의 박인석 PD, 유키전더블럭의 김민석 PD, 대화의 희열의 신수정 PD, 다 유호진 PD가 사수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사수, 리더, 어른의 자리의 중대함을 다시금 깨우쳤네요. 흔히 예능이 재미를 위해서 화제성을 쫓아서 출연자를 먹잇감으로 던지는 예가 종종 있는데요. 특히 일반인들의 경우 가차없이 이용하고 망설임 없이 버리는 제작진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유호진 PD의 최근작 TVN 부산촌놈 인 시드니를 보세요. 같은 여행이라지만 부산촌놈은 뭐가 달라도 달랐잖아요. 멤버들의 사수, 현지인들을 어떤 식으로 담고 그렸는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어쩌다 사장 시리즈에도 많은 주민들이 등장했지만 늘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사장 시즌3는 미국에서 촬영할 것 같더라고요. 유호진 PD와 더불어 사람 좋은 차태현 씨, 조인성 씨, 이 프로그램 기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의 유키즈 언더블럭이 예전과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전에는 유키즈 언더블럭을 보지 않는 수요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의무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요리사 메인 셰프가 바뀌었다는 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김민석표 유키즈 언더블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능에서 PD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키즈 언더블럭을 보면 잘 알겠더라고요. 한참 잘 나갈 때 유키즈 언더블럭은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귀여운 모션 그래픽이며 내레이션, 자막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한편의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시작과 마무리에 그 내레이션들을 작가진이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민석 PD, 박근영 PD를 필두로 연출진들이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슴에 와닿았던 글귀, 문장들을 모아서 2022년에 다이어리로 만들었다는데 저는 그걸 까맣게 몰랐어요. 메인 PD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그 윗선, CP라든가 본부장 등등 방송국 윗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죠. 외부로부터의 보호막, 방패막의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김민석 PD가 TVN에서 나오게 된 계기는 뭘까요? 언제부턴가 유명인들이 줄을 대듯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는데 김민석 PD가 협조적이 아니어서인지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얘기가 당시에 들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영혼을 갈아 넣듯이 애를 써가면서 만들었을 유키즈 언 더 블럭을 뒤로 하고 퇴사를 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겠죠. 그런 김민석, 박근영 PD의 새 프로그램 JTBC 택배는 몽골이 8월 18일 첫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두 분의 전작이죠. JTBC 손 없는 날이 기대가 컸기 때문이었는지 아쉬운 점도 꽤 많았어요. 또 택배는 몽골의 경우 용띠 클럽이 주는 기시감, 이것도 살짝 걱정이고요. 최근에 여행 프로그램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택배는 몽골의 티저 영상을 보니까 다시금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능 천재 차태현 씨와 김민석 PD의 조합, 이건 뭐 그냥 믿고 봐야 하잖아요. 홍김동전 굿즈 텀블러 그리고 유키즈 언 더 블럭 2022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드릴게요. 이 안에 그 좋은 글귀들, 문장들이 다 들어있어요. 2022년 거지만 뭐 수첩으로 써도 괜찮지 싶고요. 그리고 소장용으로도 좋지 않을까요? 댓글 끝부분에 홍김동전 혹은 유키즈 언 더 블럭이라고 써주시면 제가 좋아요 많은 순서로 뽑아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